식품의약안전청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 사후 피임약 등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낙태 반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시위를 벌였고, 여성 인권 시민단체들은 남용을 우려하면서도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반겼습니다. 자, 임 차장, 예. 저 사후 피임약 논란은 이제 계속 됐잖아요. 예, 이제 뭐 그렇죠. 종교적, 윤리적 문제도 있지만 이제 건강 문제 쪽으로도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병원에서 받던 처방을 받아야 했던 사후 피임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동안 약국에서 사왔던 사전 피임약은 병원에 가서 이제 받아야 그렇습니다.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오던데 가장 그 쟁점이 됐던 약이 바로 요 제품입니다. 물론 뭐 이 노래보라는 약인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같은 성분의 약이 시중에서 한 10여 제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식약청은 응급 피임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것 같을 때,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럴 때 긴급한 상황에서만 좀 복약을 해라, 이런 의미로 응급 피임약이라고 하고, 뭐 쉽게 우리가 또 언론에서 그 보도할 때는 사후 피임약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좀 구입이 가능했던 그런 그 부분인데, 이 약이 사실 호르몬의 양이 좀 사전 피임약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약에 대해서 일반 의약품으로 재분류해달라 이렇게 지난해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뭐 제약업계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식약청에서도 물론 뭐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부작용은 좀 있긴 했지만 이틀 안에 다 해소가 되고 십수년간 사용해봤지만 큰 부작용이 없었다 해서 이번에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쪽으로 돌려주기로 했고, 반대로 그 전에 사전 피임약은 사실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 약은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좀 오랫동안 그 복약을 하다 보면 부작용도 좀 생기고,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논란이 사후 피임약 쪽에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긴 했는데,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전 피임약 부분도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일 수 있을 것 그렇다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국에서 그동안 판매를 됐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러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병을 열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걸 모르고 그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용을 했을 텐데, 그럼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약을 그럼 왜 지금까지는 놔뒀다가 이 시점에서 바꿨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사후 피임약을 판매하면서 맞바꾸기가 아니냐, 이쪽을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바꿔준 거 아니냐, 이런 분노를, 이런 항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이 가능한데, 왜냐하면은 그 2000년 의약분업 때 이 의약품 한 39,000개 정도를 분류를 해놓고 나서 이번에 12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이 재분류를 원래 지난해 하기로 했었는데, 약학계와 의학계 또 종교계 뭐 시민단체 워낙에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어제야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나서야 발표가 됐는데, 이 의사들은 이 사후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약사들은 이걸 빨리 해달라. 왜냐하면 이 약이 지금은 1년에 한 60억 원 정도가 팔리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이 약을 처방전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 바꿔놓으니까 수십 배 판매량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식약청 보건복지부가 약학계와 의학계를 좀 서로 달래는 그런 식의 한 중간적인 어떤 타협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강을 가지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몸에 나쁘다 좋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쪽이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게 뭐 수년 동안 이제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그런 그 나라가 의약품도 뭐 신약 개발도 많이 하고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좀 연령 제한을 준다고 하는데, 이 8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이 나라 중에서 5개 나라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영국을 예를 들면은 16세 미만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아직 어린 나이고 성장기이기 때문에 자칫 신체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의 그 상담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7세 미만은 복약을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처방전을 갖게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만큼은 청소년기에 어떤 그 육체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연령을 몇 살로 할 것인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뭐 건강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살펴봤는데, 이 종교계 쪽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이제 이게 생명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특히 카톨릭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뭐 이유는 단순
역류합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교에서는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것도 사실은 생명을 중단시키는 일종의 낙태 행위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약을 찬성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거꾸로 또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급한데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하는 시간도 걸릴 뿐더러 의사를 만나봐야 제대로 처방받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약 하나 주세요 하면 대부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처방을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또 진료비도 많이 나가는데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또 여성계에서는 찬성하는 쪽도 있고 역시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은 좀 환영하고 있죠? 예,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약비 부담도 좀 커진다는 것이 있고, 또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그 SNS에 좀 반응을 살펴보니까 일부 그 여성 그 시민단체 회원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제발 좀 이런 그 피임에 대한 논란은 여자가 책임지지 말고 남자가 좀 해라. 네. 결국 저도 가만히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만의 그 문제로만 바라보게 되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제 여성만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떠안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만큼 특히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이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뭐 당연히 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어제 같이 이제 재분류를 하면서 전문 의약품으로 바뀐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우루사, 키미테 같은 거 일반 시민들 그동안 이제 약국에서 그렇죠. 쉽게 샀었던 건데, 이게 다 전문 약품으로 분류가 됐어요? 이제 이 제품인데요. 사실은 보통 뭐 방송에서 상호는 잘 밝히지 않지만은 뭐 워낙 많이 판매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린이들이 소풍 갈 때, 여행 갈 때, 유치원에서 또 엄마들이 그 자녀 귀 밑에 붙여주는 그런 약인데, 이 약이 그동안 사실 가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는데, 뭐 어린이들이 착란 현상, 그런 네. 착시 현상이라든가 또 환각 현상, 이런 부작용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같으면은 내가 좀 이상하다 하면 뛰는데, 아이들은 이게 왜 그러지 잘 모르고 계속 붙이다가 더 큰 사고를 겪을 수 있어서 이 약을 그동안은 처방전이 필요가 없었는데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바꿨고. 그게 멀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그럼 지금까지 아이들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제품이 약국에서 판매를 하게 됐을까도 좀 궁금해요. 그 당시는 이제 그러한 뭐 현기증이나 착시 현상 부작용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더 빨리 의약품 재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거죠. 이건 분명히 뭐 당국에서 좀 늦었다라는 뭐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 가정에서 직장 다니는 남편을 위해서 아마 아내분들이 한두 개 정도, 또 남자분들은 한두 알 정도 먹어봤을 법한 우루사라는 이런 그 약인데, 이것이 이제 200mg입니다. 이 약은 100mg 정도 되는 것은 흔히 남자들이 뭐 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든가 평소에 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먹을 수 있는 약인데, 200mg이면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뭐 간 경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치료제로도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200mg 이상 되는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다시 그러니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 보조제로 먹는 거는 문제가 그렇죠. 없는데, 예. 이거 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환자들에게 쓰는 예. 거는 이제 전문 약품으로 분류됐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이런 저희 일상 생활에 많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쪽 뭐 그 의사단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